모스크바의 분주함 속에서 성공적인 건설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인 이반은 고층 빌딩과 끝없는 회의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공장 노동자였으며 어린 시절은 가난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반은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곧 부와 명예를 의미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이반은 35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대적인 고급 아파트, 값비싼 차, 화려한 옷, 이 모든 것이 이반의 성공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반의 마음 한구석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반은 자신의 회사에서 주최한 자선 행사의 일환으로 현대 미술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스베틀라나라는 이름의 여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녀린 체구에 짙은 갈색 머리칼, 그리고 깊고 푸른 눈동자를 가진 신비로운 매력을 풍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 책 사파를 그리는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난 스베틀라나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소박하고 예술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그레고리 이바노비치 교수는 저명한 학자였고 어머니 릴리아 페트로브나 여사는 유명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책과 예술에 둘러싸여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도시 생활보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동경했고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기쁨을 느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전시회 한편에 전시된 자신의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반은 우연히 그 그림을 보게 되었고 그림 속 따뜻하고 몽환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울창한 숲, 지저귀는 새들, 그리고 숲속 오두막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반은 자신도 모르게 그림에 이끌려 그림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이반의 시선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스베틀라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반이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니 저도 기쁘네요. 스베틀라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반은 스베틀라나의 따뜻하고 순수한 매력에 빠져들었고 스베틀라나는 이반의 거칠지만 솔직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반은 스베틀라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베틀라나 역시 이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반은 스베틀라나와 함께라면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베틀라나 또한 이반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모스크바의 한 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반의 가족과 지인들은 물론 스베틀라나의 부모님과 그녀의 예술가 친구들도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모스크바에 있는 이반의 고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반은 여전히 일에 몰두했고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른 생활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은 스베틀라나의 예술가적 기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스베틀라나는 이반의 물질 만능주의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스베틀라나, 당신은 왜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요? 그림만 그려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돈이 있어야 행복도 있는 거요. 이반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반,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행복하고 제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고 싶어요. 스베틀라나가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이상적이야.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 이반이 스베틀라나를 답답해했습니다. 저는 당신처럼 돈만 좇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스베틀라나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반은 점점 더 일에 몰두했고 스베틀라나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렸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이반과의 결혼 생활이 자신이 꿈꾸던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반은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스베틀라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스베틀라나는 이반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이즈마일롭스키 벼룩시장에서 자신의 그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미하일이라는 거리 음악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하일은 낡은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홀로 세상을 떠돌며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미하일은 스베틀라나의 그림에서 따뜻함과 순수함을 발견했고 그녀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스베틀라나 또한 미하일의 음악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했고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술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미하일과 함께 있으면 이반과는 달리 자신의 예술 세계를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하일은 스베틀라나의 그림을 보며 당신의 그림은 마치 따뜻한 햇살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힘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미하일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그림을 그렇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저 제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스베틀라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공유했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미하일과 함께 있으면 이반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미하일은 스베틀라나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한 감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스베틀라나는 이반보다 미하일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반은 여전히 일에 쫓겨 스베틀라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이반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반은 스베틀라나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베틀라나, 갑자기 무슨 소리여? 우리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 거요? 이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반, 우리는 너무 달라요. 당신은 오직 성공과 돈만 쫓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스베틀라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거요? 이반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과는 달리 저를 이해해주고 제 예술을 존중해줘.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스베틀라나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반은 스베틀라나의 말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스베틀라나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반은 스베틀라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했고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어린 아들 디마와 함께 미하일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디마는 스베틀라나가 이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스베틀라나와 디마가 떠난 후 이반은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과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반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큰 후회를 했습니다. 이반은 스베틀라나와 디마를 잇기 위해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반의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반이 의욕만 앞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반은 이 일로 회사에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반은 자신의 아내 이리나와도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리나는 이반의 무관심과 일 중독에 지쳐 이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리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이반은 절망감에 빠져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이반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반은 우연히 TV에서 스베틀라나와 미하일 그리고 디마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이칼 호수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미하일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했으며 디마는 자연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의 행복한 모습을 본 이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성공과 부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반은 스베틀라나를 만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스베틀라나가 살고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반은 스베틀라나가 살고 있는 작은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오두막 마당에는 스베틀라나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이반은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스베틀라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반,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스베틀라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베틀라나,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이반이 힘겹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반은 스베틀라나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베틀라나,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반,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걸요. 스베틀라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이반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반. 저도 당신이 잘 지내기를 바라요. 스베틀라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하일과 디마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미하일은 이반을 보고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스베틀라나의 설명을 듣고 이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반, 어서 오세요. 스베틀라나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미하일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디마가 이반에게 해맑게 인사했습니다. 이반은 미하일과 디마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반은 그날 스베틀라나의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하일은 아코디언을 연주했고 스베틀라나는 그림을 그렸으며 디마는 그 옆에서 제잘거리며 놀았습니다. 이반은 그들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모습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반은 스베틀라나와 미하일 그리고 디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이반은 마을 어귀에서 오랫동안 그들의 오두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이반은 길가에 홀로 앉아있는 엘레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엘레나 할머니는 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느라 딸에게 소홀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엘레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슬픔과 해안에 공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얼마 전까지 당신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공과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반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이, 인생은 한 번뿐이라네.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은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네. 엘레나 할머니가 이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네, 할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반이 엘레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반은 엘레나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이반은 우선 회사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물러났. 그리고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보리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보리스는 이반의 진실된 반성과 새로운 결심을 믿고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반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반은 이리나와 아이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리나는 처음에는 이반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반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소홀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반의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리나는 이반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고 그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이반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에게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반은 TV에서 엘레나 할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딸과 다시 만나 화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반은 엘레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도 엘레나 할머니처럼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반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스베틀라나와 미하일 그리고 디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반은 스베틀라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스베틀라나, 잘 지내고 있나요? 당신과 헤어진 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옳았. 돈과 성공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과 미하일 그리고 디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이반은 편지와 함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 한 점을 동봉했습니다. 그림에는 바이칼 호숫가에 오두막 한 채와 그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반은 그림을 그리면서 스베틀라나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이반은 스베틀라나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반, 편지 잘 받았어요. 당신의 진심이 느껴지네요. 저도 당신에게 고마운 마음이 많아. 당신 덕분에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당신도 이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기쁨.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반은 스베틀라나의 답장을 읽고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반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반은 훌륭한 사업가이자 자상한 아버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이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존경받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이반은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스베틀라나와 미하일, 디마, 그리고 엘레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반의 삶에 큰 가르침을 준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반은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반은 스베틀라나와 미하일, 그리고 디마가 사는 마을을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이반은 기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숲과 맑은 호수의 풍경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이반은 예전과 변함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반은 스베틀라나의 오두막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스베틀라나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이반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스베틀라나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반, 이게 얼마만이에요? 어서 들어와요. 스베틀라나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 잘 지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반이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 미하일과 디마가 이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디마는 이제 훌쩍 자라 의젓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반 아저씨,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디마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디마, 많이 컸구나. 이제 꼬마라고 부르면 안 되겠는데? 이반이 디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하일은 여전히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작은 음악 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당신의 소식은 가끔 들었어요. 미하일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반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더욱 깊이 있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반, 당신의 그림 기억나요?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계속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스베틀라나가 이반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스베틀라나, 당신의 격려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그림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반이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반은 그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와 미하일, 그리고 디마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이반은 스베틀라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이반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에는 바이칼 호숫가에 오두막 한 채와 그 앞에서 함께 웃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 이 그림은 당신과 미하일, 디마, 그리고 저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이반이 그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반 정말 고마워요. 이 그림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당신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게요. 이반은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행복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와 미하일, 그리고 디마를 만난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반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반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반과 스베틀라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반은 사진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반이 문을 열자 그의 아내 이리나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하고 있어요? 이리나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옛날 사진을 좀 보고 있었어요.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서요. 이반이 사진첩을 이리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당신, 스베틀라나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이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이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도 그분들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이리나가 이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반은 이리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이반은 스베틀라나와 미하일, 디마, 그리고 엘레나, 할머니의 모습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이반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그들의 미소를 보며 마음속 깊이 평온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